주식 사냥입니다. 자, 9월 24일 새벽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 추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섹터들을 여러분들 들고 가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지금 소외된 장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바이오 요 세 가지였고요. 어제 오늘 그저께죠. 22일과 23일에도 반도체, 로봇, 바이오는 상승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일부 종목, 일부 섹터에 국한돼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요 세 종 섹터가 가장 강력한 섹터였다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테크잉 오늘도 신고가가 죠. DNG 파마텍 엊그제 상한가고 오늘 급등했어요. 52%. 지금 보름 만에 52%. 동진세미캠 신고가, 동진세미캠, 에이프레이바이오 신고가 3천당 지약 20% 급등했죠. 그저께 신고가, HP, SP 신고가, 인벤티지랩 신고가, 코미코 신고가, 한미약품도 신고가. 한미약품은 제가 가격을 갱신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한미약품도 39만 6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39만 6천 원까지 올라가 31%. 코롱 티슈진 5만 2,400원 오늘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마 컨덴서 신고가, 우리기술 신고가.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요 종목군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냐면요. 드디어 HK노인이 드디어 매수가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수익이 났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테크윙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장세에서 따라붙기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고점 7만 원대, 6만 5천 원대에 다가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사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보내주는 게 맞아요. 테크윙 또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YC. 예를 들면 YC, 그쵸? YC. 그 다음에 리노공업,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요런 종목군들을 여러 종목군들 이제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요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못 갔던 것들이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네오셈,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도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고요. 제주반도체 이런 것도 이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테크인 같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따라붙기보다는 일단 후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테크인이 올라왔다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 업황 자체가 이제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이 부품 소보장 쪽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 로봇도 뭐 로보티즈는 제가 뭐 사실 뭐 7월 달에 이미 언급을 들었던 종목이에요.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7만 1천 원에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16만 9천 7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수익률 자체가 139% 수익이 나고 있죠. 로보티즈 이후에 뭐 있어요? 또 하이젠 RNM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클로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여전히 오늘 같은 음봉 자리에서는 매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사면 돼요. PNS 로보틱스, PNS 로보틱스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그쵸? 고영 크랙소 이런 것들, 이런 이제 후발주들을 사시는 게 맞죠. 똑같은 얘기를 해드려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가는 섹터가 더 갑니다. 가는 놈이 더 가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로보티즈 보세요. 가는 놈이서 가잖아요. 지금은 가는 놈이 더 올라가는 장세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면은 매수해도 다시 다음날에 들어 올리는 장세입니다. 또 로봇 말고도 바이오 같은 경우 뭐 D&D 파마텍 이거는 보십시오. 이거는 계속 우상향 하더니 상한가만 탁 꽂아줬잖아요. 오늘도 급등했었고 이런 놈들이 또 가는 놈들이 또 간다 이거. 얘는 이제 화이자에서 메세라는 비만 치료제를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D&D 파마텍이 이 메세라한테 이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D&D 파마텍도 수혜를 입는 거죠. 그럼 비만 치료제 또 다른 여타의 종목이 뭐였죠? 올릭스도 결국 가는 놈이잖아요. 가는 놈에서 가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 인벤 티즈랩.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조정이 살짝 장중 조정이 세게 있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요. 오늘 뭐 어제만 해도 시간에서 뭐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빠졌잖아요. 이 전환 이 사채권 행사한다고 그래서 전체 주식률의 거의 12.4%가 이제 주식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시간에서 거의 8%가 빠졌었어요. 근데 다시 밀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 가는 놈들이 또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엄청나죠. 한미약품 무거운 이 시가총액 5조짜리가 갭을 떠서 또 올라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종목군들은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삼천당작도 사실 비만 치료제 이슈가 또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는 놈이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데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음봉시 분할 매수해서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봉이니까 매수, 내일도 음봉이면 매수. 그러면 내일도 그 다음날 밀어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이제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 후발주를 잡아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 GI 이노베이션, 그렇죠? GI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한번 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리바이오는 또 사실 올라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난감하긴 한데 그래도 에이프리바이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뭐 큐리언트 이런 종목군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업사이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즈는 오늘 정고점 또 돌파를 또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종목군도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결국에는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놀아야 돼요. 놀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셀트리온이 급등을 했잖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급등을 했었고 이런 거는 뭐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매수가 또 가능하다고 봐야죠. 이런 것들은 셀트리온도 이제 적극적으로 봐야 되고 삼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ST팜 이런 것들도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릿대를 만들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아이테오젠이 좀 빠지고 있지만 아이테오젠 말고 AB 바이오 말고 리가켄 바이오가 한 번 더 강력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릿대가 왔어요. 아마 어떤 이슈를 기다리는 모양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리가켄 바이오도 한번 주목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테오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시면 아이테오젠은 여러분들 조정이 들어오면 저는 매수해도 될 것 같다. 근데 이 조정이 대신에 이 전저점을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더 들어와도 되는데 40에서 45만 원 사이에서 좀 노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힘을 좀 비축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키트루다 SC에 대한 이 승인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이슈가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키트루다 SC 말고 다른 빅파마들의 제형들 확장성, 추가적으로 ADC, SC까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추가적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업사이드가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조정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우면서 더 많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옛날에 유한양행도 그 랭라자 FDA 승인받고 나서 했잖아요. 폭락을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승인받고 나서 거래량 엄청 터지고 나서 밀려버렸잖아요. 밀려버리고 나서 또 좀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얼마나 뭐 오래 기다린 건 아니지만 아이테오젠도 좀 그런 시간대가 좀 필요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아까 유한양의 사례처럼 며칠 조금만 조정받고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는데 세력들은 여기서 또 그냥 올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테오제는 내가 길게 본다고 하면 이 48만 원짜리, 45만 원짜리는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이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추가적으로는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다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삼성 SDS, 그쵸? AI, 그 다음에 그런 보안, 지니언스, 그쵸? 그 다음에 지주사, 한국금융지주, 또 메리츠 금융지주는 좀 안 좋고 미래에셋증권, 뭐 키움증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바이오, 로봇 쪽에 우리가 좀 더 순환 매장을 계속적으로 노리면서 그쪽이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시가총액이 오른다는 거는 유동성이 이제 종목별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면은 지금 더 가는 놈들이 가는 놈에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요쪽에 우리가 계속적인 컨택을 하고 중점적인 매매를 요 종목군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망에 대한 변화는 또 있으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놀자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